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평창올림픽도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불거진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 자신들이 여태 흘린 땀과 눈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올림픽을 보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선수나 국민들이나 이 금메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서도 국민이나 선수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서서히 좀 안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리잉글 GM 총괄 부사장이 9일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차지했는데요. 한국 GM 사태를 놓고 정치권과 면담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지도부로 차례로 면담하면서 한국에 남고 싶다는 투자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베리잉글 GM 총괄 부사장을 직접 면담한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윤택 씨 사태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이 이윤택 씨는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사과했습니다만 오히려 성폭력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로부터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한국여성연극협회 연결해서 여성연극인들의 대응책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리잉글 GM 총괄 부사장이 9일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 남아서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 신차 2종류를 배정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자, 정치권과 비공개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직접 면담을 한 분이죠.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홍영표 환노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가 부평을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네. 이제 GM이 있죠, 여기. 제일 큰 공장이 여기 있죠? 맞습니다. 예. 우리 부평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만나셨을 때 더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이렇게 면담을 하실 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사실 한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베리잉글 사장은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GM, 한국 GM 카카점 사장은 제가 자주 보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과연 미국 GM이 한국 GM을 계속 그렇게 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구정 전에 이제 군산공장 철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진실이 뭔가, 이게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단, GM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거쳐서, 50만 대 수준의 공장을 한국에서 유지하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신차종 투입 계획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완전히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조건이 갖추어지면 군산 공장을 제외하고 지금 사실은 한국의 부평, 창원, 보령 이렇게 또 다른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공장들은 앞으로 신차도 투입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저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장님께서 조건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 정부에서 뭐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이 무슨 전제 조건이라거나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철수하겠다. 저는 뭐 그렇게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뭐 한 3조 2천억 정도 되는 부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탕감하는 거 말이죠. 이 부채가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GM 본사가 이걸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자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걸 아니면 매년 이자가 한 2천억씩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공장을 가동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계속 적자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노동조합이나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도 아무튼 GM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하겠다는 그런 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뚜렷한 조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이제 그러나 그 부채 3조 2천억을 해결하더라도 이 회사를 이제 신차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려면은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구조조정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신규로 자금 투입이 되어야만 이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 GM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일정하게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여러 뭐 혜택이랄까요,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GM이 요구라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인센티브와 일정하게 지원해 준다는 게 보통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대략 제가 추산을 해봐도 한 2, 3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신규로 그 부채를 제외하고. 부채를 제외하고. 예, 3조 2천억은 뭐 그거는 뭐 이 한국 정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2조 내지 3조를 투입해야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로 투자하는 것의 일부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지분만큼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업은행이 몇 %죠? 17%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3조에 대해서 그 똑같이 뭐 지분 뭐 출자를 하는 식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신차 배정 뭐 이런 거요. 예? 네네. 네. 이거 뭐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만약 배정을 하면 언제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부평 공장의 SUV 를 이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저쪽에서 사실 서두르는 이유는 신차 배정을 빨리 해서 이것이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통상 한 3, 4년 걸립니다. 신차 개발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부평에 그 SUV를 가져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초가 되어 있는 베이스가 있는 그런 신차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당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은 번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100만 대 생산 체계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요?
전체가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이제 50만 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뭐 설비와 인원과 인원 조직 뭐 이런 것들이 100만 대 체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산공장이 한 생산 전체 규모로는 한 30만 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좀 정리하고 뭐 해서 한 50만 대 체제로 가면 여기는 그 좀 이제 앞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50만 대 정도로. 네, 지금 그 군산공장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뭐 부실에 뭐 GM과 한국지사 사이에 불평등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은 군산공장이 지난 한 3년 동안 가동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사실 거기 있는 임직원이나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그게 지금 한 3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문제를 지금 뭐 우리 정부나 뭐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군산공장을 다시 회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는 뭐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GM에서는 그 군산공장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적자 구조, 부실화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산 지역은 어떻게 뭐 정부에서 뭐 긴급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실업 문제 이제 고용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군산 공장이 정말 최종적으로 폐쇄하게 된다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뭐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해서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그 실효성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거 말고 사실 특별 고용 재난 지역 말고는 뭐 뚜렷한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죠. 네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을 재가동하게 하는 것. 정말 그게 안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대안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라는 거는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GM이 그 호주에서도 철수했는데 자동차 공장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영국 철강 회사가 사서 전기차 공장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뭐 하여튼 그 정부가 이번에 뭐 고용 재난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뭐 긴급 어떤 대책 지역인가 이렇게 또 그 선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어떤 신성장 산업이라 이런 것들을 유치하거나 뭐 그쪽이 육성하는 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평 공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의 공장들한테도 일정 부분 구조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GM식이요?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소위 희망퇴직이라고 대대적으로 인원 감축을 위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정년퇴직이 2, 3년 남은 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임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산 공장도 지금 한 1,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희망퇴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안 되면은 부평이나 창원이나 나머지 지역에서 많이 이제 희망퇴직이 나오게 되면 인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환 배치를 하겠다. 뭐 일단은 그렇게 회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많은 또 이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홍영표 위원장님께서도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례를 좀 바꿨습니다. 뉴스브리핑 맨 처음에 맨날 보내드렸다가 그 다음에 인터뷰 보내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잠깐 헷갈렸는데 자, 오늘은 그 뉴스브리핑을 좀 뒤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도 이거 봤어요. 야, 이 여자 쇼트랙 3000m 이거 뭐 완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 그러게요. 예. 네. 보셨어요? 저도 봤죠. 네. 보셨구나. 예. 이거 보니라고 많이 기다렸어요. 예. 네. 6번의 올림픽에서 그 5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던 여자 쇼트트랙 그 3000m 계주였죠. 네. 그 한국 여자 그 쇼트트랙 선수들 그 역사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 넘어지고 부딪혀도 그 호흡 하나까지 같이 하는 그 치밀한 팀워크가 아주 돋보인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7번의 올림픽에서 이제 그 6번째 금메달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은 그 5바퀴를 남겨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선두를 좀 내준 채 그 캐나다와 그 2위 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그 김아랑 선수의 그 역주가 아주 빛났죠. 그리고 또 마지막 주자인 최연정 선수의 그 절묘한 인코스 질주정으로 그 결승점을 맨 먼저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한 바퀴를 더 돈 그 김아랑 선수가 이 김혜진 선수를 밀어주다가 넘어지면서 뒤에 오던 그 캐나다 선수가 이제 그 김아랑 선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그 2010년 그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의 그 반칙 트라우마가 또 연상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캐나다의 그 실격으로 처리가 됐죠. 네. 시상식 때 서로 그렇게 밀어주는 그 시리머니 아주 좀 인상적이었고요. 바로 이 같은 자연스러운 또 유쾌한 시리머니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우승의 금메달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은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함을 남겨뒀습니다만 어제 이 쇼트랙 3000m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소식만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좀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이 진짜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전에도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GM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군산을 지정하기로 한 말이에요. 네, 앞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전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세하긴 얘기 안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딴 거는 별로 할 게 없다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우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는 게 좀 주목이 되죠. 예. 청와대가 이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날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들인데 군산시의 경우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기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제 지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군산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역시 이제 지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저희가 베리잉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 사업부문 사장 얘기를 좀 했는데,
이분이 어제 국회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그 한 기업체 그 임원진들이 특히 이제 그 해외 기업 그 국제기업이 와서 예. 공개적으로 예. 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없었던 이런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베리 앵글 그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분 사장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한국에 남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나 이제 그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 사항과 그 한국 GM 상대 그 고금리 그 대출 논란 등 그 민감한 질문에는 일단 공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리 앵글 GM 그 총괄 부사장 겸 그 해외사업부문 그 사장 어제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을 해서 일단 홍영표 이 환경노동위원장을 이제 그 비공개 면담한 데 이어서 아까 이제 바로 앞서 인터뷰를 하셨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원내대표 회의실로 그 자리를 옮겨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당의 모든 그 원내대표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였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 그 GM 대책위원 12명의 의원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만큼 중요하죠. 부평공장만 하더라도 직접 고용 인원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 이런 거 다 이 직원들 합하면 한 13,000명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군산공장은 결국 그냥 아까 홍영표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베리 앵글 그 GM 부사장 일단 이 군산 공장 회생은 사실상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군산 공장 인수 의향자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결국은 군산 공장은 어떻게든지 그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주목이 되죠. 네, 일단 이제 그 베리 앵글 그 GM 부사장이 우리 정부와 또 이제 그 정치권 등등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부채 22억 달러 약 그 2조 4천억 원 규모의 그 GM 본사에서 말하자면 그 부채를 빌려준 돈은 이 자본으로 말하자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 대신에 한국 정부의 10억 달러 약 그 1조 원의 그 투자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또 이제 그 대우 공장을 그 외국인 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7년 동안 세제 혜택을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게 과연 좀 가능한 일인지 좀. 근데 이제 합니다. 그게 신차 투입하는데 아까 홍은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에 3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지만, 그 3조 원 중에서 17%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쨌든 6.13 지방선거를 앞둔 얘기도 좀 해야죠. 선거연대론 제기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선거연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그런 얘기들을 좀 분명히 좀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였나요? 요새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였는지 그저께였는지. 네. 그래서 예. 이제 바른미래당의 그 유승민 공동대표 어제 이른바 그 남경필 안철수 그 연대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직 생각도 안 해봤다고 이제 그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그 대표를 바른미래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남경필 경기지사를 그 한국자유한국당의 그 경기지사 후보로 미는 이 묵시적 선거 연대론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그 선을 그은 셈인데요. 예. 네, 민주평화당의 그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그 통합 전에 그 남경필 경기지사를 그 2차례 만났고 바른미래당의 그 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했다고 이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네, 유승민 공동대표는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바른미래당에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그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민평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그 보수야 프레임을 이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과 그 갈라선 그 조배수 민주평화당 대표 어제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호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 민주당 후보와 연대는 상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우리 신율 교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럴 생각도
그럴 계획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요. 네. 이게 뭐 후보 안 내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묵시적 선거연대인데 이 선거연대 없다. 근데 뭐 우린 그쪽에 후보 안 낸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윤택 씨요. 이 연극 연출가죠. 이 이윤택 씨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도 하긴 했습니다만 진정성 논란에 이어서 추가적 폭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부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거 보셨죠? 우리 이 대표님도. 그죠? 네네. 그 기자회견 이 사람이 하는 거요. 근데, 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성추행은 인정을 하는데 성폭행은 없었다. 강제성 있는 성폭행은 없었다. 이 얘기죠?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사과를 한다고 나와서, 그저께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과하려고 나온 사람의 태도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사과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명확한 사과의 태도, 발언 이런 것이 없었고 다 호응에다 대고 하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습적으로 일어난 나쁜 형태의 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습이라는 말 뒤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관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성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분 스스로가 자신이 18년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이 피해 여성분들이요. 이분들이 네. 집단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이윤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보도가 네.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듣고 계십니까? 이정미 대표님께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그저께 사과 아닌 사과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라고 나서게 된 것이고요. 예.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 내 범죄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추행이나 강간 등 현행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이제 18년 동안 극단을 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일자리도 줬고 배역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여성들을 정말 노예 취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어떤 이런 똑같은 범죄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숱한 피해자들이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 이전 거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2013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3년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죠? 어쨌든 이윤택 씨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한두 명 엄청난 지금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자, 이거 좀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GM 사태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어제 GM 총괄 부사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남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정부 지원이 있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차 이 비용이 한 3조 원 들어가는데 한국은행이 한 17%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1조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아마 논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GM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정이라는 전제 위에 예. 이 지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GM의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 수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GM을 살려야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 내에서 GM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을 놓고 볼 때 GM이 철수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 그 전제는 일단 군산의 공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가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을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GM이. 이제까지 글로벌 GM이 한국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이익은 글로벌 GM이 다 가져가고 손실은 한국 사회에다가 다 떠넘기는 이런 형태가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먹튀 논란, 무책임 경영 이런 것들을 한국에다가 전가하면서 정부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더 받아내겠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좀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들과 그리고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대책기구를 만들고 GM의 지금 경영 실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더 하게 된다면 GM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한국에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하고 군산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여기를 폐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글로벌 GM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군산 GM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또 없겠는지 이런 논의가 같이 되면서 정부 지원책이 논의되는 것이 맞지. 글로벌 GM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아직 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이 일단 정부가 지원해주면은 더 생각해보겠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정부 대처가 좀 방향이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정부 대책을 잘못 잡고 있다가 아니라요. 네. 글로벌 GM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산 폐쇄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그 자금을 지원했을 때 글로벌 GM은 한국 GM을 회생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충분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책임 있게 논의할 단위가 한자리에 모여서 노사 민정이 전체적인 한국 GM 회생 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들을 함께 그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네. 거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되 군산 GM을 지금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생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GM이 폐쇄 결정 하루 전에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게 알린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왜 이것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글로벌 GM이 한국 GM을 인수하고 나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을 챙겨가는 과정에 글로벌 GM에 대해서 한국이 여러 가지 혜택들도 주어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한국주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제 이게 한미 FTA 개정 협상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백색가전에 대한 세이프가드, 철강에 대한 어떤 관세 조치가 다 합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보복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발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북한을 아무 때나 좀 갖다 붙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무역 관행이나 국제경제 질서마저도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미국 심기 안 건드리려면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는 빈손으로 남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GM 문제의 본질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GM은 한미 FTA를 이용해서 그동안 무관세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자동차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GM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공방이나 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거나 혹은 지금 이 한미 FTA 상황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예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런 공방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정미 대표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 통상외교와 안보위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의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접근한다, 미국도?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우리는 그런데 상대는 어떻다고 보세요, 미국은? 아니, 미국은 미국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같이 말려 들어가서 우리 이익을 다 내주자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보하고 통상이 좀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 떠나서 미국도 그렇다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영역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죠.